현재 우리나라는 법관 탄핵 소추 의결을 했다. 이런 그 뉴스가 아주 중요 뉴스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번에 이 법관을 탄핵 심판에 회부하는 이런 절차를 문재인 민주당이 해내고 말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문재인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작전. 우리가 그동안 듣기로는 사법농단 적폐청산,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알려진 그 과업을, 그 혁명 과업을 추진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재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민주당은 밑으로부터 균열이 생겨서 머지않아 조각조각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끝내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집합해라 하니까 집합해서 표결해라 하니까 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더 빨리 그 균열이 표면화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지난번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저거 되겠는가? 이거 문재인 씨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했죠. 앞에 나서지 않고. 그런데 탄핵이 됐습니다. 대처를 잘 못한 것도 있고, 어떻든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보궐로 들어온 사람이 임기도 넘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그동안 해놓은 일은 국가 파괴를 엄청나게 했지. 게다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의 그 밖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신인도라고 할까, 그게 이제 추락했죠. 실질적으로 생활도, 지금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밥을 못 먹는다 이게 아니고 문화가 저금 문화까지 지금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원시적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그래 걱정을 했죠.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제 이런 상황에서 저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뭐라고 하든 홍남기 씨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캐비넷 사건, 다들 바리바리 쟁여갖고 있다가 탄핵이라는 일이 생기고 한 몇 개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싸들고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한번 경험했고, 더구나 내리 4년 망칠 대로 망쳐놨고, 지금 보따리 다 싸놓고 있겠죠. 그런 여러 공직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거기 탈당해라 얘기를 했는데, 때 늦기 전에 나와야 합니다. 무너진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얘기할 때 믿고 나오면 사는 것이고, 또 죄를 빌면 더러 용서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법부를
부숴버리겠다 하는 이 혁명 과업을 기어코 그 사법부에서 길러낸 사법부의 아들이 앞장서서 해버렸습니다. 이 그 사법농단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제1공로자가 바로 이탄희 씨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던 사법부의 캐비넷에 그게 수사관의 손에 낱낱이 만져지고 조사받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그런 핵심적인 구실을 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4년 동안에는 상 받을 짓으로 그렇게 됐죠. 이 사람이 소위 사법농단이다 하는 것에 그 사건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어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탄희 씨가 아직 철부지 미성년자처럼 보입니다. 하긴 그 법원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사람들, 그거 인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것인데, 그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격차를 항상 격차가 있을 때는 더 갖고 있는 자가 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갖자, 뺏어 갖자고 하는 그게 이루어진 상태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 국제인권법이라는 그런 그 신종 이념, 신좌파 이념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이끈 사람들이 뭐 조국 씨라든지 참여연대 세력들 이렇게 있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러니 이탄희 씨도 좀 순진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머리가 좀 단순하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이론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이탄희 씨하고 이수진 씨, 둘 다 국회의원이죠. 이들이 비위 법관은 탄핵해야 된다. 그 탄핵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다. 그게 사법개혁이다.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었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탄희 판사는 2017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 총무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1명, 뭐 중요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조국 씨는 아마 이 사람을 중요 그 이데올로기의 동지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포로 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2018년에 참여연대에서 의인, 그 정의로운 일을 했다 하는 그 의인상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줬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거기에 화약심지에 불을 붙였다는 공으로 바로 이 사법농단 적폐청산의 계기를 열어줬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9일에는 문재인 민주당에서 제10호 영입 인재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었죠. 이수진 씨도 신문에 난 거 보면 50세라고 하는데 1월 27일에 문재인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몇 가지 사실이 아닌 거짓말 의혹이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리마연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무렵인 그 2020년 2월 2일에 보면은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 파동과 그 주역들의 거취, 정치에 나선 판사들, 그래서 그들을 좀 비판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 당부를 사법부의 법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열고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혁명정부에서 정치에 나선 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의 길을 가셨으니 이제 법원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악의 사법파동 주역들이 정치하러 가셨다.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마 법관들은 자기 일만 하다가 정말 위에서 높은 분들이 사법농단을 한 모양이다.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모든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 보통 같으면은 스승이라고 하죠. 사법부에서는 스승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그랬죠.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정보 속에서도 결국은 바른 길로 제대로 가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헌법학자로서 나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사건 자체를 헌법상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랬습니다. 이제 곧 사실이 밝혀지겠죠. 이제 이번에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그 법관은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그의 혐의가 뭐냐? 아주 거창합니다. 재판 개입 사건. 이러면 사법농단 비슷하죠. 그 실제가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당시 2020년 2월 14일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런 정도라면 징계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범죄로서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대단히 많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왜 징계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 정말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징계하지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검사가 이렇게 검사가 했다고 해야 하겠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었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다. 그러니 재판에 개입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야 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둑돌을 담아놓는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흰 돌, 한쪽은 검은 돌. 그런데 보니까 흰 돌 통에 검은 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검은 돌을 꺼내서 원래 검은 돌을 담는 통에 옮겨 놓아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옮겨 놓았더라. 이러면 지시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참견하느냐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견한 것이 맞죠. 그런데 만일 이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명령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관할이고 자기 일이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건 지시에 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시켜서 했는지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다시 판단을 했더니 그게 옳다 해서 그렇게 했는지 바로 이 부분이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결과가 있으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결과주의. 거기에서 이제 흔히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다든지 증거가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시, 이 부분을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 상당히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검사의 얘기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도 바뀌었고 판결 내용도 수정됐다. 이거 참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죄라고 했죠.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관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얘기한 거는 맞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들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다. 보통 합의부 하면은 3인 재판관이 있는 그런 합의부 사건이 되겠죠.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합의부의 사건은 재판장의 의사하고도 독립돼서 법리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심판을 한다. 심지어 3인 재판관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재판장의 말에도 복종해서 재판장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재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장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결정해놓고 보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얘기한 거하고 결과가 같아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진실인가를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 적폐청사안을 한다는 혁명정부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1심 무죄 판결 나온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이번에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나, 뭐 일지는 아닌데, 대충 그 날짜별로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2020년 2월 14일에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법관 탄핵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이탄희, 이수진, 이 두 사람이 문재인 민주당에 영입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죠. 4.15 총선에서 이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런데 2020년 5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큰 수술을 받았다든가 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떠나겠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소리가, 아니 너는 사표 내고 나가면 안 돼. 파면돼야 돼. 그래서 탄핵으로 파면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됐습니다. 6월 달이 돼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6월 6일에 이 적폐청산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이탄희 씨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쉬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모든 국회의 회의에 불참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쉬게 되면 매달 세비 1,1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황장애여서 회의에 못 간다 하는 사람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안을 무려 398건 발의를 합니다. 전부 대표 발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따져가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만만하게 어떤 법률안 개정안이라든지 하나 나오면 10명 서로 아는 사이다 해서 막 찬성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면책 특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행정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근 6개월 만에 398건을 발의를 합니다. 정신없이 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예전에 누가 무슨 수주 변용노 시인인가를 맘에 안 들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마치 설사하듯이 시를 써 제낀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사람 법관 탄핵하자고 들여온 사람인데 법률만 힘 닿는 데까지 양산을 했다. 법률 만드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률은 이 동네에 있는 A씨에게 이익을 주면 나머지 전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다. 결국 필요 불가결한 법률이 아니라 법률을 이렇게 양산을 하게 되면 이탄희 씨는 우리 전체 국민의 자유를 갉아먹는데 앞장을 쓴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제 이탄희 씨는 왜 들어왔습니까? 법관 탄핵,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데 계속 법관 탄핵은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2020년 11월 말에 와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법관 탄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더구나 헌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소급입법이다 하는 또 그 문제점이 있죠. 악법인 것이죠. 그런데 탄핵 추진 의사는 이때도 없었습니다. 즉 그냥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만 갖고 봅시다. 11월 말에 내놨으면 그러면 그때 통과시켰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 소급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만들어서 또 그 더 나중에 그걸 적용시키겠다. 그럼 그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왜 이랬을까? 역시 이탄희 씨는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임성근 부장판사 5월 달에 사표 내겠다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해줬죠. 그 2020년 12월에 또다시 사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나가라. 그래, 그렇게 또 붙잡아 둔 겁니다. 이걸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의 그 혁명 과업에 아주 적극적인 앞잡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그가 그 주요 인물로서, 주축으로서 거기에 참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 12월에도 탄핵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안 했던 것이죠. 왜 안 했을까? 한 가지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 씨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리막길인데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이 있고 또 무엇인가 심각한 붕괴가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발을 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탄희 씨만 몸이 달아서 혹은 처음부터 그걸로 칭찬받았으니까 계속 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정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탄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연세 많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하고 면담한 내용을 다 까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녹취록이 나오고 거짓말하다가 녹취록이 나오고 해서 탄핵당하게 됐죠.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적어도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은 끌어내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거, 그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밀려나가는 것도 스스로 걸어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망스럽게 얘기를 했죠. 9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기억을 했다.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도 그냥 보내고 그리고 2월 달이 돼서도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안 됐죠. 그러면 탄핵 발의는 언제 했습니까? 그게 2월 1일에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탄핵 소추안이 작성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데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탄희 씨가 이거 발의안에 도장 찍어달라고 쫓아다녔다. 뭐 이거는 소문이 날 대로 난 거죠. 그러면 뭔가 갑자기 해야 됐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거 짜고 친 거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2월 1일에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왜 했는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그 원전 사건, 국민을 원전 사건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좀 큰 사건, 이 헌법 수호 세력이 관심을 갖고 분노할 만한 이런 사건을 하나 터뜨린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원전 사건이 덮이겠습니까? 언론 보도 안 된다고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이 반국가 행위 사건, 내란 사건, 이거 수사를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전 사건은 원전 사건대로 가고, 이번에 또 이 크게 한 건 터뜨린 사법부를 붕괴시키려고 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또 터진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몸이 1000개라도 모자라게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2월 1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2월 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냥 가면 심심해서 안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이거 법사위에 넘겨서 제대로 상세히 다뤄보자 했는데 문재인 민주당이 그거 반대해갖고 그냥 법사위 생략하고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뉴스를 그냥 곧이곧대로 읽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일까? 혹시 이탄희 씨가 처음에 이제 이탄희 씨가 아무리 저렇게 악귀처럼 설쳐도 그래도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만큼 사악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도 아무리 그래봤자 법관이고 법관 출신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법관으로서의 센서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른 관점에서 보자. 뉴스는 항상 그 다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우선은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 보면은 그 이탄희 씨를 막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선 사람들이 있죠. 이 이낙연 대표부터 그랬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주도한 게 이제 이탄희 씨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탄핵 대상까지 올라갔죠. 사람들 그 여론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녹음을 했다는 것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걸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낙연 씨 얘기가 이겁니다. 한 생활인으로서 동료 사이의 대화가 녹음돼서 공개된다는 것은 끔찍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문재인 민주당이 4년 내내 써먹었던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긁어내가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법원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이게 뭡니까? 법원은 죽어라 하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억울하겠다가 아니고, 나라면 좀 억울한데 저 더러운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이낙연 대표도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야 하겠죠. 우상호 씨는 뭣도 모르고 여기에 동조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녹음을 공개하는 수준이니까 탄핵하는 게 맞다 이러는데, 우상호 씨 그 날짜 모릅니까? 이거 그 녹음한 게 2020년 5월이고, 그리고 이게 밝혀진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진술을 하고 나서 그게 언론 보도된 뒤에, 그리고 사표를 내지도 않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뒤에 밝힌 것이죠. 우상호 씨는 날짜 감각도 없고 사건의 선후도 정리를 못하는 그 정도의 머리인가? 이렇게 머리가 휑하니 빈 사람들이 그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영표 의원의 얘기가 이게 또 좀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도망치듯 법원을 떠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게 그게 나쁜 짓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도망치듯. 이 사람은 근데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나가겠다, 그런 것이죠. 그 법관은 이제 뭐 10년이 임기로 보통 일단 돼 있고, 계속 그 재임용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계속 연장이 되죠. 그럼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연장이 안 되고 퇴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뭐 몸도 아프고 사표를 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관두겠다. 그 재임용 신청을 안 한 것은 부작위입니다. 자기가 아니죠. 사표를 내는 것은 자기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무원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뭘 욕할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패거리에서 뭔가 한마디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죠. 조국 씨 사건이나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앞에 나서서 나는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재미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고 찾아보고 하죠. 그래서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시원찮다, 그리고 법원은 무조건 버리고 본다, 뭐 이런 게 보이죠.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탄희 씨가 과연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였을까? 처음에 순진하다고 했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내가 총알바지가 아닌가? 이탄희 씨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정치판은 대단히 험악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이탄희 씨가 공황장애로 쉬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탄희 씨가 쉬지 않았으면 이거 법관 탄핵 더 빨리 추진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거를 이탄희 씨한테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거 우리 문재인 민주당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늦어졌고 저 사람이 이걸 해냈다, 이제 모양이 그려집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난 이걸 찬성하지도 않고 이게 될 수 있다고도 보지 않고 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법관 탄핵이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받는다, 이거 악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주
2020년 5월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강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핍박을 받는 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왜냐? 이번에 이 사건이 엄청난 반국가 행위, 또 하나의 내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에서 아주 사고를 제대로 친 겁니다. 이런 것이죠. 그들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꼭 파면하고 싶은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탄희를 내세운 겁니다. 이탄희는 법원의 아들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의 아들이 아니다. 법원의 아들을 끌어내서 법원의 아들이 법원을 폭파시키는 그 꼴을 한번 보고 싶다. 그거만큼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는데 철부지 이탄희가 나도 임성근 저 인간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비슷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선 겁니다. 근데 나서면 그 다음에는 총알바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한 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마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가 임성근 부장판사가 억울하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탄희를 내세워서 맨 처음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죠.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가 지금 국회는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요번에 이런 혁명 과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네 의석수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같은 혁명 동지들이 같이 여기에 같이 활동하고 같이 표 주고 그랬죠.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걸 견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법은 항상 법에 따라 견제를 할 수 있게 해놨죠. 아주 중대한 사안은 3분의 2, 안 그러면 과반수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이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아예 국민의힘은 없는 셈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3분의 2 이것도 간등간등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게 또 여럿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헌법에 대한 또 리걸 마인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성이 박약한 경우에는 그냥 현상만 보고 이거 혹시 좋은 일 아닐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면서 표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국회가 지금 멈춰 있는 거다. 차라리 국회 없다고 하면은 국민이 문재인 민주당 너희들 맘대로 하는 거 안 된다 이럴 텐데 국회에서 척척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지난 선거 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국회가 의결한 것들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 최소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통과하자. 그러면 거기 보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도 그거 다 걷어차고 그냥 통과시켰죠. 그게 이제 제목의 밧줄을 감은 겁니다. 딱 그 수준이 문재인 민주당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명을 재촉하면 좀 빨리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이번에 한 짓이 뭐냐? 괴력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효화해버렸습니다. 강제했다. 또 문재인 민주당의 국회가 법원의 기능을 무효화했습니다. 강제한 것이죠. 법원의 경우 이렇습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일단 판결했죠. 국회가 너희들 무죄라고 한 거 무효. 저거 유죄야. 지금 유죄라는 주장을 하면서 탄핵 그 소추 의결을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그런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무죄라고. 그런데 무시했죠. 그런데 여기 다른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서 헌재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 법률 개정안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넘긴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임기가 끝나서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그냥 무조건 심판해라. 이렇게 헌재를 강압하는, 헌재법에 어긋나게 강압하는 그런 그 법률안입니다. 게다가 이걸 소급법으로 만들었고 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헌재에 넘김으로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법원이 2심 판결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넘기게 되면 2심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저것도 무죄 내보낼 사법부의 그 재판 중지시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관들을 몇 개나 지금 정지시켜버린 이런 그 헌법 내란죄다.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종종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하면은 형법제 8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면 이게 내란죄가 됩니다. 폭동은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헌문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형법 제91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국헌문란은 첫 번째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 지금 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2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을 그 활동을 할 수 없게,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면 폭동이 뭐냐? 법률을 이렇게 만드는데 몽둥이 들고 모여서 아무 소용이 없죠. 국회의원들이 담합해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그 행위, 그게 바로 폭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한 이와 같은 일들은 바로 국헌을 문란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 내란, 과거같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이게 아니고 헌법을, 법률을 무력화하고 거기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스톱시켜버리는 이게 바로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더 자주 쓰이는 내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란은 당연히 반국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제1호 그 수괴, 지금 같으면 그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겠죠. 거기 수괴를 뭐 문재인 씨 한 명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 헌법 내란이라는 것이 헌법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가장 잘 지켜야 할 법익을 해치는, 그래서 우리 5,100만 국민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좀 짐 싸고 떠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발언 전문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죠. 대법원장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법원에서 업무상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좋은 얘기입니까?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저거 제정신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탄핵을 하겠다.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돈과 시간으로 치면 국민의 돈과 시간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해서 의미가 없는 일을 성질 부리느라고 해서는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죠. 게다가 1심에서 무죄도 받았지 않느냐. 법원이 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얘기를 하죠. 탄핵이라는 제도, 나도 이게 현실성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당신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 뭐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은 이번 임성근 판사의 경우 탄핵 대상도 아니고 탄핵을 추진해도 안 되고 게다가 이걸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거 안 된다. 하는 대법원장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그 회부해서 조사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서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헌법 몇 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명백히 드러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몇몇 빼고. 게다가 사법부가 분명하게 무죄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법률이 헌법에 따른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사법부를 아예 부정했다. 사법부 혹시 사법부 없애고 가고 싶은 것인가? 상권 분립 아니고 일권으로 가고 싶은 것인가? 많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 그 공황장애로 쉬겠다고 했다는데 여기도 뭐 해프닝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래도 법관이었다는 사람이 자기가 그 휴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휴직을 하면은 그럼 일도 안 하고 세비만 받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병가를 내겠다. 이제 병가를 내면 그 세비의 70%가 급여로 지급이 된다. 이제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죠. 그들은 그 상근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국회법에 보면은 정기국회 100일 빼고 나머지는 임시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출근 안 하는 거죠. 출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국회가 자기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서 근무하는 사무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공간을 이용하고 거기에 인력을 제공하고 뭐 나중에 그만두면 연금도 주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거를 또 답습하는 게 지자체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그렇게 뜯기고 계속 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려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혁명을 한다, 개혁을 한다 하면서 자기들은 상층부에서 정말 2층 생활을 하고 전체 국민은 지하에다 넣어놓고 지들 맘에 드는 사람들, 일 부리는 사람은 1층에 두고 딱 이런 형국이다. 아주 썩어 빠졌다.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탄희 씨가 법관 출신이 자기가 별도의 병가 신청서 양식까지 만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다. 뭐 거기서 접수를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해프닝이냐 하면은 국회 사무처가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은 업무 특성상 이 병가제도, 아까 그 휴가,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 말하는 연가제도 이게 없다. 그 회기 중에 그 회기가 열려야만 출석을 하는데 그때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할 때는 그 청해서 그때 빠지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공황장애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의 때마다 청가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탄희 씨가 그러면 매 회기마다 청가서를 제출해서 휴식을 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매달 1,1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이러면 그냥 나간다 하는 것이죠.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난척하면서 병가 신청서 양식을 맞춰서 냈다 이러다가 좀 망신을 당한 케이스인데 그건 그렇고 이 공황장애라는 거 그게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가 딴 데로 갑니다. 제 나의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 지금 보면 뭐 자기가 장애가 있다든지 특히 장애 부분이 될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죠.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타이피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워드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 수 있으면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때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온 세상에는 1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 한 명의 행복을 위해서 10억 한 명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의 행복을 위해서 10억 명의 불안한 삶을 참아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워드 치는 직업을 하고 싶으냐? 딴 거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출발을 해봅시다. 이탄희 씨는 법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있었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의 그 판결을 받고 싶은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 딱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건 공무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회의 때에만 출석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여서 회의 때마다 출석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 애초에 국회의원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첫째고, 그 다음으로 그게 공황장애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문제가 있다. 자기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공무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죠. 판결을 하고 법률을 만들면 전 국민에게 일제히 그냥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너는 장애가 있어서 안 돼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뭐 예술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뭐 이런 남에게 직접 매번 너는 징역 6개월 아니면은 당신들은 이제 매달 30%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걸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황장애 부분에서는 무조건 지금 장애인 위주,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자 하는 이게 장애인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왜 이 꼴이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그 뉴스를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회의는 참석 못한다. 내가 공황장애여서 쉬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뉴스를 보면은 계속 법률안을 내놓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 8월 3일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상임위하고 본회의,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들, 크고 작은 회의에는 모두 불참하고 있다. 공황장애여서. 그런데 법안 발의는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쉬어야 되니까 국회 못 나가겠죠.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8월 초까지, 일단은 8월 초까지 청가서를 냈다. 그러니까 6월에 시작해서 8월 초까지는 그냥 무조건 쉬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복귀 시점이 미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8월 초가 되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미정이다. 또 쉬겠다. 이 당시에 일단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어제도 마지막까지 메신저로 법안을 지시했다. 메신저로 법안을 지시해서 법률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낸 게 이탄이다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표현이 웃깁니다. 원격 입법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월부터 8월 말까지 법안 내놓은 게 191건,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7건, 그리고 2021년 들어서 38건이나 내놨습니다. 법률안은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죠? 거미줄같이 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그 법률 시스템에 뭐 하나 고치려면 이 줄 저 줄 다 건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민주당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하나 놓고 여기에 걸리는 건 다 나중에 놓는데 맞춰라. 이거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시스템이 누더기 됩니다. 그리고 뒤에선 부딪힙니다. 수도 없죠. 지금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기로 하죠.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봅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일단은 국회법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겹쳐집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요번에 이제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이번에 임성근 판사 이 사람을 이제 탄핵 소추 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탄핵 소추가 된 것이죠. 국회법 제134조 제2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직원을 흔히 사표를 제출했다 해도 그 수리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임을 하려고 해도 해임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국회법에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임기가 다 돼서 퇴직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탄희 씨 등 이 개정안을 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임기가 만료되면 어째서 퇴직합니까? 그 법률이 효력을 발휘해서 퇴직합니다.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고 싶어서 개정안을 낸 것이죠. 그래서 개정안을 낸 이유가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탄핵 심판에 회부한 사람은 반드시 탄핵 심판으로 나가야 된다. 중간에 임기가 만료됐어도 임기 만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정법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심판을 받지 않고 공무원에서 그만둬버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망쳐버리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핵은 왜 합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을 때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이죠. 공무수행은 국민에 대해서 다 따지면 국민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국민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의롭지 않죠. 그래서 탄핵의 목적은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공무수행을 더 이상 못하게 공무원에서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탄핵 소추를 하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이 탄핵 결정이 난 그 시점, 만약에 3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3월 1일에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 결정을 하지 않으면 3월 1일에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3월 2일에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할 것이고 6월에도 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럴 때 탄핵 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이 3월 1일에 나옵니다. 절차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임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이라는 이 사람의 임기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임기입니다. 그렇죠? 법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2021년 2월 28일에 이 사람은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면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월 1일에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헌재 보고 헌재도 절차가 있죠. 법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2월 28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3월 1일까지 간다는 것을 아는 헌재는 각하해야 합니다. 이거 안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죠. 게다가 지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설령 그렇더라도 2월 28일에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됐어도 3월 1일에 공무수행을 하지 마라 하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재판을 하면 소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거는 손해 좀 보지 이게 아니고 법상 보호할 이익이 없을 때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그냥 한번 하고 보자. 이거는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탄희 씨를 비롯해서 그 10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걸 밝혀놨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비위 법관이다 이렇게 자기네가 낙인을 찍어놓고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비위 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파면당한 공무원에게 가는 불이익, 파면 안 되고 임기 만료로 그냥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요걸 뺏어버리겠다. 그 목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제도를 이용하겠다. 그 얘기를 개정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머리가 나쁜 건지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건지 아니면 이게 혁명 정부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죠. 게다가 이탄희 씨가 한 얘기, 그 전에 한 얘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서울경제 2020년 7월 6일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법농단의 실태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법원 개혁하고 관련된 각종 법안은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여기서 봅시다. 법원이 이 이탄희를 비롯한 변혁 세력들이 저거 유죄다 하고 끌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줄줄이 무죄 판결을 했다. 법원에서 무죄다. 그 다음에 심지어 국회에서 그 개혁 법안을 논의 없이 폐기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거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 떠날 채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 사이에도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반국가 행위를 하는 혁명 정권, 전쟁놀이를 4년 했으면 그만둘 때도 됐죠. 이제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반국가 집단을 고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대열에 서야 한다.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탄희 씨는 법원 개혁을 위해서 이 비위법관 개인은 탄핵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그 민중이 참가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가 아니죠.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맘대로 고쳐도 된다. 이거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여집합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으로 놓여진 게 아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국가기관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쉽게 보면 됩니다. 이탄희 씨가 지금 한 얘기는 지금 있는 사법부를 부숴서 없애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다시 지을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죠. 그렇게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그 사법부를 부수겠다는 것이냐.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탄희를 앞에 내세워 놓은 문재인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새로운 사법부, 그게 사법부가 될지 아니면은 이 혁명 정권의 그 하수인 같은 그런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그냥 막 가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을 기껏 소급입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망가진 거 그냥 맘대로 하자 이런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부칙 제2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하는 사람도 그냥 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 제53조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그러니까 요번에 요 법을 고쳐서 시행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거꾸로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 심판을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이 공포돼서 시행되는 그때 가면 이 사람은 옛날에 퇴직했는데 다시 끌어내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퇴직 못한 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절차상 그럴 욕심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부칙으로 넣어서 이거 소급입법 만든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법을 먼저 개정했으면 이런 부칙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나마 정상인의 생각입니다. 이제 보니까 소급하려고, 반드시 소급하려고 이거 내놓고 끌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거 이제 처리해야 하겠죠. 두고 봅시다. 처리하면 이렇게 앞뒤가 딱딱 맞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탄희, 이수진 이 사람들 그동안에 사법농단 하면서 앞에 나와서 선두에 깃발 들고 서서 설치다가 문재인 민주당에서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를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후수뢰죄 비슷한 거 있죠. 이거 그냥 해줍니다.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선거법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갑자기 의심이 됩니다. 너무나 그 아기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소급입법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 봤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은 탄핵 심판 청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는 그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무 규정으로 돼 있죠. 만일 사법부가 3대 통치기관 중 하나인 사법정부가 더 이상 짓밟히고 파괴당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지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정지해야 하는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사람 버리자. 내 팔 하나 띄워주고 적을 잡자 하고 싸워보자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정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정지하면은 사법부가 문재인 민주당 국회에게 잡혀서 그 강압으로 기능이 정지돼 버리죠. 1심 재판 유죄하라고 그랬더니 왜 무죄했느냐. 2심 재판 하지도 마라.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거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3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 임기 만료돼서 퇴직될 사람을 나중에 탄핵으로 파면시키기 위해서 파면이 안 된 걸로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탄핵 심판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럼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퇴직 안 되고 월급 받고 있어야 되겠죠. 그 자리에는 있는 겁니다. 뭐 그걸 원하는 것인지. 하여간 머리가 나쁘면 아주 엄청난 일들을 2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저지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서안, 이번에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낸 그 문건인데, 탄핵 소추 사유가 재판 관여 행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 굉장히 간접적이죠. 양형 이유가 그거 부적절하다. 좀 명확하게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수정하라는 것도 수정해라. 이게 안 되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거 이탄희 씨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죠. 지시한 게 아니고 관여한 게 아니고 유도했다. 이렇게 아주 그 회색적인 색깔을 쓴 겁니다. 그런 표현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합의부에서 자기들이 그냥 합의해서 내놓은 결과가 똑같았더라.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그러면 이게 재판 관여입니까? 타당한 그 조언을 한 거지. 그리고 이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자라고 인정했다 그랬는데 1심 재판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법원 내의 변혁 세력 지금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이 변혁 세력 반드시 제압을 해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 국회에다가 탄핵소추 의결서안 이걸 내면서 이거 발의자가 161명입니다. 이 이름을 정말 크게 써서 대형 그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은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죄를 짓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진 반국가 행위자들이라고 해야 하겠죠. 반드시 한 명 한 명 그 책임을 따져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할 겁니다. 국회의원의 행위는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활동이죠. 국회의원이 누가 이런 혁명정부에 협력하는 짓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탄핵소추 의결서안을 내면서 증거 기타 참고자료 7 이거 정말 코미디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 회의록 그러면서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거는 재판 관여 행위라고 했다.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거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탄희 씨 이제는 그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런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지금의 이탄희 씨를 지지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변혁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거는 문재인 민주당이 2016년 겨울에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혁명정부를 세워서 혁명국가를 만들자고 했다고 주장했던 그 허탈한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하고 판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저렇게 일사천리로 며칠 만에 해치웠는가 독단으로 또 했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은 저거 좋다고 박수치네 이렇게만 뉴스를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마음은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은 박수치면서 어디 도망칠 문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은 한 개인을 말살하는 그런 어떤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내란 행위다. 반국가 행위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알아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1000명만 이 법을 매번 명확하게 알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 그냥 앉아서 저 문재인 민주당 촛불 혁명 정권인가 하는 거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두뇌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입니다. 몽둥이나 수류탄이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법까지도 이게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리걸마인드로 그리고 헌법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낼 겁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